이것도 어차피 소자니까 전압 전류 관계가 있는 거니까 전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드리프트 커런트가 있고요. 디퓨전 커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체에서는 그냥 저항이 있고 전류 있고 이렇게 전류만 따졌는데 이 반도체로 오면 또 전류가 또 나눠집니다.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로 나눠져요. 그리고 두 전류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디퓨전 커런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드리프트 커런트는 뭐냐 하면은 어떤 반도체나 도체에 저항 성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는, 즉 ohm의 법칙이 성립하는 전류가 바로 드리프트 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가했을 때 저항이 흐르는 전류가 드리프트 커런트. 디퓨전 커런트는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자유운동을 하고 있는 캐리어들은, 즉 바람,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밀도가 높은 데서 밀도가 낮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캐리어가. 바람이 뭡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람이라고 그러죠. 고기압은 뭐냐? 공기의 밀도가 높은 데고 저기압은 공기의 밀도가 적은 데예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데서 밀도가 낮은 쪽으로 흐름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캐리어로 따지게 되면은 바로 디퓨전 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홀의 밀도가 높은 데서 홀의 밀도가 작은 데로 홀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홀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홀이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하의 이동이 됩니다. 전하의 이동이 전류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전류를 갖다가 디퓨전 커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들어갑니다. 요거는 회로 이론에서도 내가 간간히 이제 써먹는 방식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실제 우리가 어떤 저항체가 있으면은 그 저항에 어떻게 해서 전류가 흐르느냐, 그리고 저항체에서 왜 열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떤 반도체가 있는데 이 반도체의 전자의 밀도하고 홀의 밀도를 따져보니까 전자의 밀도가 N0가 되고 홀의 밀도를 보니까 P0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전압 V를 인가를 했어요. V를 인가하니까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 흐르는 전류 I는 바로 드리프트 커런트입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단면적을 A라고 두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내가 L이라는 걸로 두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체 안에는 일렉트론도 있고 홀도 있는데 일단은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렉트론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하고, 홀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니까 홀은 전자의 이동을 보고 홀도 따라서 할 거다라고 뒤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자의 움직임만 먼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전압을 이렇게 가하게 되고 이 안에 전자만 만약에 있다면 이 전자는 이 외부 전압 때문에 힘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포스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의 크기는요, Q에다가 전자의 차지양에다가 일렉트릭 필드 E가 되는데 이것이 전압 V에다가 거리 L을 나누는 값이에요. 전압에다가 저 물체의 거리 D, L을 갖다가 나누게 되면은 저걸 일렉트릭 필드, 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개에 의해서 전자가 받는 힘이 달라져요. 전개가 강하면은 힘을 많이 받고 전개가 약하면은 힘을 작게 받는 거예요. 전개는 뭐냐 하면은 반이 Q에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Q가 E라면 전자가 받는 힘의 양이, 힘의 크기가 일렉트릭 필드, 즉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 V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 L에 반비례하는 그러한 케이스의 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힘을 받으면 왜 돼요? 가속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어떤 시간 t에 따라서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전자의 속도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딱 0이라는 속도를 갖고 있었으면
힘을 딱 받으면 가속이 일정 가속, F는 ma니까 A가 가속이고 M이 질량이고, 그렇죠? 그래서 힘이 일정하다면 가속이 일정합니다. 가속이 일정한다는 것은 속도가 t에 1차적으로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자의 속도는. 그래서 영원히 올라가면은 좋을 건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단순할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차가 충돌 빵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자, 실리콘의 원자 핵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전자 E가 속도 V를 갖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플러스 이온드 때문에 이 건방이 오면은 서로 간에 힘이 작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굽어요. 굽으면서 이렇게 변경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우리는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빵 부딪히는 게 충돌이 아니고 어떤 레티스 주변을 이렇게 전자가 지나가면서 레티스하고 영향을 받는 걸 갖다가 충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왜 되냐면은 전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레티스한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레티스, 원자 핵한테 다 줘버려요. 주고 자기 자신은 다시 속도가 제로로 톡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딱 일어나면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레티스한테 다 주고 자기는 다시 속도가 제로로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먼저 뒤에 얘기를 먼저 하면 레티스는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뭘 하느냐? 그걸 받아서 바이브레이션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바이브레이션이 뭐라 그랬죠? 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열로 발생하는 거니까 자, 어떤 물체에 전류가 흐르면은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열이 아니고 형광등처럼 저기 빛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에너지가 많으면은 여기를 시킵니다. 전자를 높은 궤도로 올렸다가 다시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떨어지면서 열이 안 나오고 우리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형광등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빛들의 종류는 다 그렇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갑니다. 똑같은 힘을 받을 거니까 올라가는데 5분에 조금 덜 가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쵸? 또 충돌이 나서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5분에 좀 멀리 가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충돌이 언제 일어났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서멀 벨로시티입니다. 이 서멀 벨로시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자 갖고 있는 원래 갖고 있던 속도입니다. 얼마나 속도냐 하면은 10의 7성 cm per second. 이 정도의 속도로 전자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필드가 있든 없든. 베이스로 깔고 있는 속도가 있다는 거죠. 왜? 전자도 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즉,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막 돌고 있잖아. 그죠? 돌고 있는데 그 원자 핵에만 돌고 있으면 속도가 제로인데 이것이 다른 원자로 막 변이돼가 움직인다고. 즉, 컨덕션 밴드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도가 이 정도의 속도고 그 속도는 서멀 벨로시티입니다. 그 물체에 전압을 가하든 안 가하든 관계없어요. 근데 그 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니까 일렬적으로 쫙 가는 것이 아니고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반대로 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액체인 물도 가만히 보면은 움직이는 것지만 물 분자들은 저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일로 가면 하나가 일로 오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무수히 N0개만한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가 서로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속도로? 서멀 벨로시티만한 속도로 움직이게 돼요. 여기에 10의 7성 cm라는 것은 T가 항상 300도 K일 때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온도가 느리면 속도가 내려가는 그러한 서멀 벨로시티로입니다. 그렇게 전자들이 막 움직이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속도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움직이면서 일률적으로 쫙 가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이 전기하고 같은 방향은 속도가 원래 서멀 벨로시티보다 더해지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반대 방향의 속도에다가 이 속도만큼 빠지는 만큼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싹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막 모든 게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데 전체적인 구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전체가 똑같은 조만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멀 벨로시티는 실질적으로 한 개의 전자를 따져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만 우리 눈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걸로 해서 걔를 아예 기준점 제로로 둬버리는 거예요. 걔를 기준점으로 둬버리니까 모든 전자가 이만한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충돌을 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그것에 대한 평균치가 있을 겁니다. 이 평균치는 하나의 전자의 속도의 평균치도 되지 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그러한 평균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의 속도는 다 다르지만 평균 속도가 VD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가 VD만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의 속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 속도를 구하니까 VD더라. 그리고 VD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것이 UNE만한 크기를 갖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UN이 뭐냐 하면은 일렉트론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물질이 있냐 또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똑같은 필드에 의해서. 자,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걸어갈 때하고 속도하고 저 꿈이 역 앞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하고 속도가 어느 게 빨라요? 운동장이 빠르죠? 왜? 실에서 가려면 뭐 피해가야 되잖아.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격자 구조가 일렬적으로 쫙 돼 있느냐, 뭐 둥실둥실 또 큰 게 티 나오느냐 이런 데 따라서 일렉트론이 똑같은 힘을 받아 가는데도 왜 됩니까? 충돌이 자주 일어나면 평균 속도가 떨어질 거고 충돌이 천천히 일어나면 속도가 늘어나겠죠. 그쵸? 그 정도를 가리키는 파라미터가 U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모빌리티고요. 일렉트론이 크면 왜 돼요? 일렉트릭 필드가 크면 전압을 가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힘을 많이 받으니까 속도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속도, 평균 속도 VD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비례하게 증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일렉트론 모빌리티더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이 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한 요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가 N0.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평균 속도가 VD. 그러면은 이 물체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일까? 라고 지금부터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류가 뭡니까? 이렇게 단면적을 만들었을 때 1초 동안에 이 단면을 지나가는 차지 양이 전류죠. 그러면은 시작해서 1초 동안에 저 면을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를 한번 세려보자는 거죠. 그럼 전자의 개수에다가 전자가 갖고 있는 차지를 곱하면 지나간 차지 양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과연 이 면에 몇 개의 전자가 지나가느냐 보면은 이 안에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전자가 왼쪽으로 VD만한 속도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전자가 탁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스톱 하는 순간에 지나가는 전자는 처음에 어디 있었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가 지나간 겁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 VD만한 거리에 있는 전자가 1초 후에는 저 면에 와 있을 거라고. 왜? VD가 뭡니까? 속도라고. 속도는 1초 동안 간 거리 아니야. 그러니까 1초 후에는 요 면에 있는 전자가 1초 후에는 요 면에 와 있는 거니까 이 면을 1초 동안에 지나간 전자는 요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다 지나갔을 거라고. 그렇죠?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세리면 되잖아. 요 부피가 얼마 되죠? 단면적 A에다가 거리 VD니까 부피 V가
VD 곱하기 A. 이것이 부피입니다. 그 다음에 N0가 뭡니까?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니까 부피에다가 N0를 곱하면은 요 네모 안에, 요 부피 안에 들어있는 토탈 전자가 되고, 걔가 한 개가 갖고 있는 전하량 1을 곱하게 되면은 토탈 전하량이 됩니다. 그쵸? 1초 동안 지나가는 전하량이니까 바로 얘가 I입니다. 누구에 의한 전류냐 하면은 전자에 의한 전류예요. 홀은 지금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쵸? 전자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자 IE는 E가 보면은 마이너스 Q입니다. E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쿠롬이고, 여기서 Q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쿠롬.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E는 마이너스 Q다. 그럼 마이너스 Q였고, VD가 뭐냐 그러냐면은 UN에다가 일렉트릭 필드 E를 곱한 거예요. UN 일렉트릭 필드 E 곱하기 단면적 A에다가 N0. 그 다음에 IE에다가 A를 나누는 걸 갖다가 우리는 커런트 덴시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단면적이 얼마 될지 우리가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이오드를 만든다든지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단면적 얼마, 작은 그럼 TR은 어떡하고 큰 TR은 어떡할 거냐. 맨날 계산 따라갈 필요 없이 그냥 단면적,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전류래요.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전류를 갖다가 우리는 커런트 덴시티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JE라고 둡니다. 그래서 JE를 구하니까 IE에다가 A를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Q에다가 UN에다가 N0 곱하기 E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지금 고려를 안 해서 그런데 봐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전류 방향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맞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이 전류하고 이 실제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하고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같은 개념으로 홀에 대한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자는 이렇게 필드를 가게 되면 이쪽으로 힘을 받는데 홀이 있다면 홀은 이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쵸? 그러니까 홀은 전류의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식들이 똑같아요. Q. 차지양이 전자는 E였으니까 여기다가 E가 들어가고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있는데 이번에 홀은 왜 돼요?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가 붙고 차지도 E가 아니고 Q죠. 플러스니까. 그쵸? Q.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UN 대신에 홀 모빌리티 UP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농도 대신에 홀 농도가 들어가야 될 거고,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UP는 홀 모빌리티다. 그러면은 어떤 반도체가 있는데 거기에 전자의 밀도를 보니까 N0, 홀의 밀도가 P0다. 그럼 토탈 흐르는 전류 IJT는 일렉트론에 의해 흐르는 전류와 홀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은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통인수 Q, UN N0, UP P0 곱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시그마 E라고 하고 이게 옴의 법칙입니다. 원초적인 옴의 법칙은 바로 얘예요. 근데 우리가 헤로인으로 쓰고 있는 V는 R 곱하기 I 이걸 옴의 법칙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V 고로 RI예요. 그걸 잠시 유도를 할게요. 자, JT에다가 A를 곱하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I가 된다 그랬죠. 그쵸? J가 뭡니까? 커런트 덴시티죠.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전류 밀도니까 거기다 면적을 곱하면은 흐르는 전류 값이 됩니다. I가 돼요. 그 다음에
V에다가 거리 L을 나누면은 일렉트릭 필드 E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니까 I 나누기 A는 얘가 전체가 시그마라고 생각합니다. 시그마 곱하기 E가 되는데 E가 L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I는 시그마 곱하기 L분의 A 곱하기 V가 되고요. 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R분의 1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저항 R은 시그마분의 1 곱하기 L분의 A분의 L이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저항률 로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는 저항률, 시그마는 도전율.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로이론 1장에 보면은 저항 R 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로의 A분의 L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 식에서 나왔다.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탈 커런트를 보니까 JE와 JH의 합과 같은데 얘는 뭐냐 하면은 일렉트론 커런트예요. 얘는 홀 커런트고. 또 나눠져. 커런트 안에도 디퓨전 커런트와 드리프트 커런트는 메커니즘적으로 달라서 나눠지고 같은 드리프트 커런트 안에도 캐리어의 종류에 따라서 일렉트론 커런트가 있고 홀 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프트 커런트 안에는 J의 드리프트는 JN의 드리프트라는 말과 JP의 드리프트라는 말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 드리프트 커런트와 홀 드리프트 커런트의 합으로 다시 쪼개진다고요. 디퓨전 커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퓨전 커런트도 홀 디퓨전 커런트가 있고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가 있는데요. 일렉트론 드리프트 커런트는 누구예요? 얘죠. Q, UN, N0E가 일렉트론 드리프트 커런트. 홀 드리프트 커런트는 Q, UP, P0E. 얘가 홀 드리프트 커런트.